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파동의 간섭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4번인데요. 그림 ABC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 중에서 파동이 간섭하여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 즉 상쇄 간섭의 예시를 고르라는 거죠. 그럼 A는 맞습니다. 소음 제거 이어폰. 그렇죠? 외부의 파동과 반대 파동을 일으켜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돋보기는 굴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의 울림통은 간섭은 간섭인데 오히려 소리가 더 크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강 간섭입니다. 따라서 상쇄 간섭의 예시는 A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전에 문제랑 똑같네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빛의 세기를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거 상쇄 간섭을 이용한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지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색이 우리 눈에 더 진하게 보이는 거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파장과 진폭이 같은 두 파동 PQ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는 둘 다 T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P의 파장은 4L이다. 지금 길이 보시면 되죠. 그럼 이만큼 4L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Q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Q 같은 경우는 파장이 4L이고 주기는 T였잖아요. 그러면 속력은 T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T분의 4L이 됩니다. 그럼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이 순간으로부터 4분의 3T가 지난 순간 5L인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디귿 같은 거는 중요하죠. 이건 저희가 그 파동의 성질에서도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 주기가 T잖아요. 그럼 이 4분의 3T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은 주기의 의미는 뭐였냐면 한 파장이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 파장이 이만큼 그대로 옮겨오는데 T만큼이 걸린다는 거죠. 즉 몇 L 이동하는 거예요? 한 주기 동안은 4L만큼을 이동을 해요. 파동이. 근데 4분의 3T일 때는 그럼 얼만큼 이동하겠어요? 얘는 3L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4분의 3T가 지난 순간이라는 거는 P랑 Q라는 파동이 각각 3L만큼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OL에서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죠. 그리고 또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내가 4분의 3T 동안 3L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Q는 여기 있는 게 세 칸을 움직여서 5L까지 올 테고 P는 여기 있는 게 세 칸을 움직여서 5L까지 오겠죠. 각각 8L과 2L에서. 여기도 지금 진폭은 0이고 여기도 진폭이 0이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서 만나봤자 진폭은 0이 되겠네요.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4분의 3T라는 시간을 괜히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원래 주기랑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랑 B라는 파동이 각각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그래프는 P의 위치에서 중첩된 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P에서 얘랑 얘가 만나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도 진폭이 0이고 진폭이 0이니까 합성된 파도 진폭이 0이겠죠. 그게 바로 이 지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쭉 이동을 해서 얘는 마루가 그리고 A도 마루가 여기 겹쳐지는 지점이 있겠죠. 가운데서. 그때가 바로 이 보강간섭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지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만약에 얘랑 얘가 이동을 해서 만나게 되면은 다시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마루랑 마루가 다가와서 같은 거리 다가와서 만나면 그때 여기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얘랑 얘가 다가와서 만나면 그때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는 좀 먼저 이렇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중첩된 파의 최대 진폭은 4m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파장은 4m이다. 그냥 보면 바로 체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파장은 4예요. 그리고 이 중첩되는 걸 봤을 때 주기가 이거 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주기도 4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것도 맞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고 5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A랑 B 같은 경우는 진폭 파장 주기가 다 동일하죠. 그럼 얘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그래프도요. 파장과 주기는요
원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 주기나 얘 주기가 같다고 그냥 바로 두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비슷한 결의 문제인데 주기는 같은데 진폭이 다르죠. 진폭이 다릅니다. 파장도 같고 주기도 같은데 진폭이 달라요. 일단 바로 문제 풀어보죠. 기억부터. P의 파장은 4L이다. 맞나요? P의 파장은 4L 맞네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은 P가 Q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주기가 동일하고 파장이 동일하죠. 그러면 T분의 람다 값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순간부터 T가 지난 순간 6L인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얼마냐. 이것도 조금 전에 풀어봤던 거랑 비슷한 유형인데 우선은 이 T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주기였죠. 주기는 뭐였어요? 한 파장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6L인 지점은 여기인데 얘네 둘 다 한 파장이 4L이잖아요. 4L. 그러면 4L만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 이 점으로부터 4L이 떨어진 지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4L 떨어진 지점은 얘고 왼쪽으로 4L 떨어진 지점은 얘죠. 그럼 얘랑 얘에서 2L과 10L에서 각각 4L씩 움직여서 여기로 온 거예요. 6L로. 그렇기 때문에 중첩된 파동의 변이는 3A가 아니라 빵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주기 파장이 어떻죠? 파장이 이쪽은 20이고 여기도 20이네요. 파장이 같고 근데 진폭은 다르죠? 여기는 1m, 여기는 2m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력도 나와 있네요. 속력.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람다가 20이라는 거, 그리고 속력이 5라는 거. 그럼 주기는 얼마가 되죠? 주기? V는 T분의 람다.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VT는 람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3초 후에 P의 변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풀면 돼요? 이 3초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기는 4초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 동안은 얼만큼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20m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4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3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15m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3초는 15m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P로부터 15m를 각각 옮겨보자고요. 왼쪽으로 15m면 여기, 오른쪽으로 15m면 여기. 얘네가 각각 가운데서 만날 거기 때문에 3초 후 P의 변이는 0이 된다는 거는 타당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똑같은 시간 후에 Q에서 변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Q로부터 15m씩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15m면 여기고, 그리고 왼쪽으로 15m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내가 얘랑 얘가 몇 칸 움직여서? 15칸, 그러니까 15m씩 움직여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변이는 마이너스 3 맞는 거죠. 니은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두 파동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P의 최대 변이의 크기는 1m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P에서 최대 변이는 뭐가 될 수 있느냐 고민을 해보죠. 우선 이 둘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나마 이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건 얘가 오거나 뭐 얘가 오거나 그런 포인트죠. 근데 대신에 얘가 왔을 땐 누가 와요? 얘가 옵니다. 같은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얘가 올 땐 또 누가 와요? 얘가 오죠. 얘네 둘은 가운데서 무조건 상세 간섭처럼 만날 거예요. 얘는 마루에 때 얘는 골이기 때문에. 그럼 만났을 때 최대값은 어차피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변의 크기는 1m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이 5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파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45부터 65까지 그리고 여기는 5부터 25까지니까 얘는 20cm입니다. 그리고 속력은 얼마예요? 5cm/s죠.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초가 되는 겁니다. V는 T분의 람다. 자, 이 순간부터 P에서 변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여기서 변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먼저 후보를 좀 찾아볼게요. 변이가 최대가 되려면 마루끼리 만나거나 골끼리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얘가 올 때, 그리고 뭐 얘가 올 때, 이쪽에선 누구예요? 얘가 올 때, 얘가 올 때죠. 근데 여기서 마루랑 마루가 만나주거나 골과 골이 만나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이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얘는 2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죠? 자, 1칸, 2칸, 3칸, 4칸 떨어져 있습니다. 얘도 지금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죠? 1칸, 2칸, 3칸, 4칸 떨어져 있어요. 얘는 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얘 첫 번째, 얘가 먼저 오더라도 아직 얘는 도착도 못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변이가, 진폭이. 그쵸? 근데 얘가 다가올 때는요, 4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4칸을 이동해서 다가왔겠죠. 그러면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더해져서 3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거든. 지금 4칸은 몇 센치죠? 4칸은 1칸, 2칸, 3칸, 4칸. 그러면 20이죠, 20. 그러면 20cm를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20cm 움직이는 데가 주기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4초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중첩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 중첩이 되는 지점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걸로부터 몇 칸이 떨어졌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랑 여기서 파동의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점과 이 점이 어차피 여기서 같은 시점에 만날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바꾼다면 얘랑 얘 속력을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파동이 V고 이렇게 다가오는 파동의 속력이 2V라면 내가 X만큼 떨어진 지점을 이렇게 둘 때 얘는 2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그쵸? 즉 얘가 요 선에 올 때 오른쪽에 있는 얘도 이 선에 온다고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시험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충분히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파동이 중첩되어 기역이 변하는 현상, 뭐죠? 진폭이 변하는 거죠, 진폭. 그거를 간섭이라고 한다. 자, 선박 아래에 홍 모양 구조물인 구상선수는 파동에 뭐를 이용해서 저항을 줄이는, 이걸 보고서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저항을 줄이기 때문에 상세 간섭입니다. 그러면 진폭 상세니까 지금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쭉 읽으시면서, 자, 구상선수에 의해 발생하는 파도는 진행할 때 발생하는 파도와 서로 반대 위상으로 중첩하기 때문에 진폭이 감소하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스피커 A, B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A, 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는 보강 간섭하고 Q에서는 상세 간섭한다. 교재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잘 흐리게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직각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 A랑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이고 두 스피커의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Q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의 두 차가 얘 길이에서 얘 길이를 빼준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오는 겁니다. 기억, 중첩된 소리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진폭은 당연히 보강 간섭에서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니은, A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Q에서 서로 반대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쇄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 상쇄 간섭한다. 그러니까 얘랑 얘 위상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던 지점에서 상쇄 간섭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스피커가 ABC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같은 간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간격. 그 다음에
이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서 x는 0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간섭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진동수, 진폭,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위상도 동일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B를 끈 다음에 A랑 C를 켜둘 때는 어떻죠? 가운데서 그냥 경로차가 빵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보강.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이건 모르니까 이 세 번째 실험부터 봐볼게요. B랑 C만 켰대요. B랑 C. 그럼 B랑 C만 켰는데 어디서? 이 X는 0인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대요. 그 이유는 이 경로에서 이 경로를 뺐을 때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A랑 B만 켰잖아요. A랑 B만 켰잖아요. 근데 그럼 경로차가 어때요? 어차피 B, C랑 여기 경로차랑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연스럽게 상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 실험 1에서 A와 C에서 발생한 소리는 0에서 위상이 서로 반대이다. 아닙니다. 보강 간섭을 했기 때문에 중첩된 거니까 같은 위상이었겠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보강 간섭이다. 틀렸습니다. 상세예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디귿이겠네요. 자, 실험 세 번째에서 X는 2분의 D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봐볼게요. 얘랑 얘만 켜놨을 때 지금 여기서 무슨 간섭이었어요? 가운데서 상세 간섭이었죠. 근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2분의 D에서는 보강 간섭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좀 봐보죠. 얘는 어떨까요? D에서는 D도 상세겠죠. 왜냐면 지금 대칭적이기 때문에 긴 거에서 짧은 거 뺐을 때랑 여기서 초록색에서 긴 거 짧은 거, 이 주황색에서 긴 거 짧은 거 뺐을 때 같기 때문에 각각 상세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D인 지점은 정 가운데인데 여기선 어차피 B에서 길이나 C에서 길이나 동일하겠죠. 그럼 이때는 경로차가 0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맞는 겁니다. 이거 오른쪽 거는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듣는 노면 소음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기술에는 파동이 이것도 세기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겠죠. 상세 간섭하여 파동의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이 활용된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 노면 소음을 분석하여 차량 내부의 음파를 발생시키면 노면 소음과 오디오 시스템에서 발생한 음파가 상세 간섭을 하여서 운전자가 듣는 소음은 이렇게 거의 없다는 거죠. 기억. A랑 B는 위상이 같다. 아닙니다. 상세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위상이 반대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파동의 간섭 현상은 무반사 코팅 렌즈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파원 S1과 S2에서 진동수가 같은 수면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대요. 그러면 이 R점과 P점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경로차가 무조건 빵이 나와요. 경로차가 빵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물결파가 되게 희미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억. 중첩된 수면파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왜냐면 P는 보강 간섭이고 Q는 상세 간섭이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S1과 S2에서 P까지 경로차는 Q까지 경로차보다 크다. P까지는 애초에 경로차가 빵이에요. Q까지는 뭐 경로차가 있겠죠. 어느 정도. 왜냐면 S1으로부터 더 기니까. 근데 여기선 어차피 경로차가 빵이기 때문에 P까지 경로차가 얘보다 크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R에서 수면파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R점은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마루마루가 만나고 골골이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S1과 S2에서 발생시킨 이 파동의 진폭보다 2배 큰 만큼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물결파의 파장은 1cm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그림을 교재에 있는 거 잘 보시면요. 두 칸이 바로 뭐예요? 두 칸? 두 칸이 바로 파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루골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바로 파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거에서 두 칸, 그린 거에서 두 칸, 그린 거에서 두 칸이거든요. 근데 그게 3cm이기 때문에 이만큼 한 파장의 길이가 바로 1c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A 지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자 A 지점이 가운데죠. 그리고 이 두 파동은요 위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C에서는, D에서는 전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보자마자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에 도달하는 두 파동의 경로차는 D에서보다 작다. C랑 D랑 둘 다 경로차가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도 빵이죠. 그리고 D에서도 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가 틀린 거죠. 같다예요. 같다. 그럼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보를 좀 잘 주고 있죠. 진동수가 얼마래요? 진동수가 2분의 1Hz, 그리고 속력은 1m/s. 자, 그러면 일단 주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2초. 그럼 람다는 얼마예요? 얘랑 얘랑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m 나옵니다. 따라서 이만큼 거리가 2m가 되는 거고, 한 칸당 거리는 1m가 되겠네요. 네, 기억니은도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얘네도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 Q에서는 일단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합니다. 그 다음에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마루랑 마루가 만나니까 그냥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여기서 지금 경로차가 몇 칸인지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입니다. 그럼 다섯 칸에서 세 칸을 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로차가 두 칸이죠. 근데 두 칸은 한 파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칸당 한 파장. 근데 얘는 그러면 반파장의 몇 배예요? 반파장의 두 배죠. 반파장의 짝수배란 말이야. 짝수배. 그럼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고 찾아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Q 사이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 지우겠습니다. 우선 그럼 PQ 사이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PQ 사이.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Q에서는 무슨 간섭이에요? 여기서는 보강 간섭. 그리고 P에서도 무슨 간섭? 보강 간섭입니다. 근데 여기 경로차 몇 칸이었죠? 경로차가 두 칸이었어요. 두 칸. 두 칸이면은 경로차가 람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차는 얼마였어요? 0칸이었죠. 그러면 내가 이 사이에서 점점점 경로차는 왼쪽으로 P 쪽으로 다가갈수록 경로차가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0에서부터 람다 쪽으로 흘러갈수록 경로차는 점점 커지는 거라고요. 그럼 중간에 2분의 람다가 되는 순간도 언젠가 한번 있었겠죠? 근데 내가 이 상세 간섭에 일어나는 지점은 반파장의 홀수배란 말이에요. 그럼 반파장의 홀수배는 2분의 람다의 1배, 2배, 죄송합니다. 3배, 5배, 7배 이런 건데, 지금 얘는 그럼 가능한 거죠. 지금 어디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 가능하다고요. 근데 2분의 람다의 3배는 이미 람다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점은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아무튼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결파 관련된 문제네요. 수면파. S1과 S2 사이의 거리가 0.1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0.1이라는 건데, 지금 4칸이거든요. 4칸? 그럼 4칸이 0.2니까 2칸은 0.1이죠. 따라서 람다가 2칸이고 걔가 0.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터. 지금 이거 보니까 어때요? 지금 P에서 중첩된 파동의 그걸 나타낸 거긴 한데, 어차피 위상이나 진동수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을 때는 개별적으로 보나 합쳐서 보나 주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 주기가 0.4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속력은 얼마예요? T분의 람다니까 4분의 1이 바로 이 파동의 속력이 되는 거죠. 선분 S1과 S2 사이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개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상세 간섭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봐볼게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경로차가 적게 나는 지점은 어디죠? 당연히 정가운데겠죠. 이때는 경로차가 0이에요. 경로차가.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경로차가 많이 나는 지점은 이 자체예요. 이 지점 자체. 왜냐면 S1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는 빵이고 S2로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는 4칸이니까 0.2가 되거든요. 그럼 0.2는 2람다죠. 그래서 여기까지 경로차는 2람다가 되고 여기까지 경로차도 2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0과 2람다 사이에 경로차가 람다가 나는 지점이 있을 테고 여기도 람다가 나는 지점이 있겠죠. 근데 반파장의 짝수배 그럼 그게 바로 어디예요? 지금 내가 표시한 부분 여기 그럼 이 지점에서 바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럼 지금 내가 여기가 람다고 0이니까 그 사이에 2분의 람다인 지점이 있고 람다랑 2람다 사이에 2분의 3람다인 지점이 있겠죠. 경로 차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4개이다. 얘는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위치들 4군데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니은 0.2초일 때 Q에서 중첩된 수면파의 변이가 얼마냐.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0.2초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0.2초는요 주기의 절반이에요. 주기의 절반이라는 거는 이 파장에서 이만큼 2칸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2칸을 이동한다는 거는 원래 마루인 지점에는 골이 오고 원래 골인 지점에는 마루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Q는 어디냐면 Q는 뭐예요? 애초에 근데 여기는 이미 근데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이런 물결파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애초에 변이가 이렇게 막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잔잔하다고요. 그 변이가 어차피 사실상 얘는 이 시간을 볼 필요도 없던 거예요. 시간을 볼 필요도 없이 변이는 무조건 0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 S1에서 발생시킨 수면파의 속력은 얼마냐? 우리 찾아냈죠? 0.2가 아니라 0.25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9번 풀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얘가 뭘 나타낸 거냐면 P랑 Q 사이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때의 변이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보시면 P에서는 지금 마루랑 마루가 만나고 그 다음엔 골골, 마루마루, 골골 만나거든요. 그럼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주기가 지금 라지 T인데 4분의 T일 때 어떤 식의 지금 양상이 변이로 나타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비슷합니다. 이 T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주기라고요. 주기가 뭐라고? 한 파장이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파장이란 뭐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4칸 둘, 셋, 넷 요 4칸을 한 파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4분의 T라는 건 이 4칸 중에 한 칸만 진행하는데 즉 요만큼만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4분의 1t라고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자, 한 칸씩 밀려서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 아이고,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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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한 칸씩 밀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0번이고 얘도 뭐 속력이라던가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거리가 지금 이만큼이 20cm라는 거기 때문에 람다가 바로 20이 되는 거죠. 파장이 20cm 그리고 주기가 속력이 이렇게. 그럼 주기는 얼마예요? 1초가 되겠죠? T분의 람다가 V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P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느냐. 지금 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랑 얘가 위상이 달라요. 여기가 마루일 때 여기는 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골일 때 여기는 마루죠. 그래서 이 P는요.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파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선과 실선이 만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루랑 볼이 만나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Q는 보강 간섭 지점이거든요. 보강 간섭일 때는 마루마루 보강, 00 중첩, 그 다음에 골골 보강, 그 다음에 00 중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R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1초일 때랑 2초일 때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1초가 바로 주기였어요. 주기는 원래대로 양상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잖아요. 지금 내가 R점에서 골골 보강이죠. 그럼 1초 후에도 골골 보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초 후인 2초 때도 골골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같다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이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381번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요. 우선 이 문제도 이 0.25Hz라는 정보를 적어주겠습니다. 두 파동 모두 진동수가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수인 주기는 둘 다 4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가 둘 다 얼마예요? 여기도 2고 여기도 2네요. 아, 그럼 람다는 2가 되겠구나. 즉 나는 4초 동안에 2m만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2초부터 6초까지 x는 5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그 왜 하필은 2초 때부터 줬을까? 2초라는 건 주기의 절반입니다. 그럼 주기의 절반 동안은 각각 1m씩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Q가 왼쪽으로 1m를 가면 이렇게 겹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P가 오른쪽으로 1m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림이 이때 딱 처음으로 만나네요. 그러니까 2초를 준 이유는 뭐인 거야? 얘네가 딱 처음에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럼 6초까지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가 2초부터 6초까지는 총 4초가 소요되잖아요. 그럼 4초 동안은 한 주기이기 때문에 4초 동안 2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5에서 만난 순간부터 그려볼게요. 5에서 만난 순간부터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순간인 거야? 2초인 거죠. 그리고 2초 때부터 6초까지는 어차피 한 파장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얘가 이만큼 이동하고 노란 색깔도 이만큼 이동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한번 골라볼까요? 최대가 될 수 있는 거? 얘랑 얘 그리고 얘랑 얘죠. 그럼 중첩됐을 때 변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랑 얘가 만났을 때 그때가 최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요? 여기서가 2a이고 플러스 2a 여기서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정답은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얘랑 얘랑 만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a랑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절대값은 어차피 같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수가 2Hz이며 그러면 주기는 2분의 1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속력은 20cm/s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람다는 얼마죠? 람다는 10cm인 겁니다. 파장이 10cm예요. 그럼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45cm고 40cm잖아요. 그러면 경로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경로 차이가 5cm가 나는 거예요. 근데 5cm라는 거는 반파장의 몇 배예요? 반파장의 한 배죠. 어차피 얘가 10이니까 이만큼이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홀수배기 때문에 그리고 쟤네 위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디귿 S1과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파장이 2cm인 물결파를 발생시키면 그럼 파장이 지금 얼마로 바뀐 겁니까? 2cm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P에서는 여전히 경로차가 얼마예요? 5입니다. 5. 그럼 얘는 새로운 파장, 반파장의 프라임이라고 나볼까요? 프라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만큼이 1이니까 5배 맞죠? 이것도 결국에는 홀수배기 때문에 보강이 아니라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3번인 걸 체크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Q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도록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지금 파동의 속력이 둘 다 물결파가 얼마래요? 20cm/s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20cm/s. 그리고 V는 F 람다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각각 진동수가 얼마인지를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서 F가 5Hz니까 그럼 이때는 람다가 얼마가 나와요? 람다가 4가 나옵니다. 왜? 곱했을 때 20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F가 10Hz죠? 그럼 그때는 람다가 얼마가 나와요? 이때는 곱했을 때 20이 나와야 되니까 2cm가 되는 거고, 그리고 디귿에서 F가 20Hz니까 람다는 1cm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경로차를 좀 체크해 볼까요? 여기서 경로차는 4cm만큼 나는 거고, 요 아래서 경로차는 6cm만큼이 나는 겁니다. 그럼 P에서는 보강 간섭을 했다고 됐으니까 반파장에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반파장에 짝수배가 나와야 되고, 얘는 반파장에 홀수배가 나와야 됩니다. 반파장을 구해볼까요? 그럼 반파장은 얼마예요? 2. 반파장은 1. 반파장은 2분의 1이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 곱해줘야 돼요? 맨 아래 8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만큼 곱해줘야 돼요? 12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둘 다 짝수네요. 둘 다 짝수.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떻죠? 얘는 4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래 거는 6 곱해줘야 되죠. 근데 얘도 어때? 둘 다 짝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럼 위에 거는 어떻죠? 얘는 4가 되기 위해서는 2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6이 되기 위해서는 3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짝수가 맞고 이건 홀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가능하다는 거죠. 기억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82번하고 83번 같은 경우는 연식이 조금 된 문제지만 최근에는 또 이렇게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 또한 좀 잘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모든 문항을 풀어봤는데, 특히 마지막에 풀었던 2012학년도 모평, 2013학년 이렇게 모든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풀었던 82번하고 83번은 거의 10년 정도가 넘은 연식이 좀 오래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 주시고 박물관에 있는 문제까지 잘 풀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